헤라클레스의 12가지 과업, 그리스 신화를 관통하는 시험, 속죄, 그리고 신격화의 서사. 테바이의 왕자이자 제우스와 알크멘의 아들인 헤라클레스는 태어날 때부터 인간과 신의 경계를 넘나드는 운명을 짊어졌다. 그러나 그의 탁월한 힘과 명성은 곧 질투의 화신 헤라의 눈엣가시가 된다. 헤라는 헤라클레스를 미치게 만들어 그가 가장 사랑하던 아내 메가라와 세 아들을 직접 활로 쏘아 죽이도록 조종한다. 흉사를 저지른 뒤 헤라클레스는 제정신을 되찾고 절망 속에 자결을 택하려 하지만 아테나의 중재와 테세우스의 만류로 살아남는다. 이후 델포이의 신탁은 그에게 미케네의 왕 으리스트스에게 봉사하여 12가지 과업을 완수함으로써 속죄하라는 명령을 내린다. 이로써 영웅이 신적 반열에 오르는 대장정이 막을 올린다. 미케네 왕 으리스트스는 원래 헤라클레스보다 한 발 앞서 태어난 덕분에 제우스가 약속한 페르세스 혈통의 다음 왕 자리를 차지한 인물이다. 그는 헤라클레스의 잠재적 왕위 계승권과 압도적 무력을 두려워하여 겉으로는 속죄라는 명분을 내세우면서도 사실상 그를 제거하기 위해 불가능에 가까운 과업을 명령한다. 그러나 왕의 악에는 아이러니하게도 헤라클레스를 그리스 최고의 영웅으로 각인시키는 촉매가 된다. 1. 네메아의 사자. 네메아 평원 주민들에게 이 사자는 단순한 맹수가 아닌 운명적 재앙이었다. 날이 저물면 사자는 가축을 찢고 사람마저 물어가 마을에는 불 꺼진 초가집과 무덤 같은 정막만 남았다. 헤라클레스는 처음에 활을 쏘았으나 화살이 사자의 가죽을 전혀 뚫지 못하는 걸 보고 곧바로 전술을 바꿨다. 사자가 휴식처로 삼는 양굴 동굴 입구 중 하나를 바위로 봉쇄하고 나머지 입구로 뛰어들어 혈투를 벌였다. 맨손으로 목을 조여 끝내 숨을 끊자 사자의 얼굴은 광포함 대신 경혈을 머금은 듯 굳어 있었다. 그 가죽은 이후 어떤 칼끝도 뚫지 못하는 갑옷이 되어 헤라클레스 불패 신화의 시각적 상징으로 자리 잡는다. 사망한 사자를 어깨에 둘러매고 네메아 성문에 들어서는 영웅의 모습은 절망이 희망으로 전환되는 순간을 증언하는 한 폭의 장면이었다. 이 레르나의 히드라, 레르나 늪은 유황 냄새가 진동하고 안개 속에서 독사가 포효하는 음산한 곳이었다. 히드라는 한 머리를 베면 두 머리가 돋아나는 기괴한 재생 능력을 가졌고 중심에는 불사 두뇌가 꿈틀거렸다. 헤라클레스는 머리를 베는 족족 횃불로 상처를 찢어 재생을 차단하도록 조카 이올라우스에게 지시했다. 전투는 도경이가 뿜어져 나오는 늪지 중앙에서 벌어졌고 독이 섞인 물방울만 닿아도 살이 짓무르는 상황이었다. 마지막으로 불사 두뇌를 단칼에 베어 바위 아래 깊숙이 묻은 뒤 히드라 독혈을 화살촉에 발랐다. 이 독화살은 훗날 켄타우로스 네소스의 음모를 꿰뚫고 트로이 전장에서 헤라클레스 사후까지 전해져 수많은 영웅담에 결정적 단초를 남긴다. 히드라 과업은 물리적 힘과 전략적 사고의 완벽한 접목이라는 영웅의 진화 과정을 보여준다. 3. 케리네이아의 암사슴. 황금뿔과 청동 발굽을 지닌 암사슴은 아르테미스 여신의 총애를 받았다. 사슴은 날렵함의 화신답게 그리스 전역을 종횡무진하며 헤라클레스를 1년 내내 산과 평야, 심지어 얼어붙은 강위까지 이끌었다. 영웅은 추격 끝에 아르테미스 산 기슭에서 사슴이 샘물로 목을 죽이는 순간을 포착했다. 그는 신에게 거역하지 않기 위해 발굽의 동맥을 털끝만큼 관통하도록 정확히 화살을 쏘아 사슴을 쓰러뜨렸다. 여신 앞에서 헤라클레스는 죄인은 나를 부린 으리스트스이니 사슴을 온전히 돌려보내면 제 불경을 사죄받을 수 있겠느냐고 역설했다. 아르테미스가 고개를 끄덕이자 영웅과 여신의 약속은 인간과 신의 불가촉 영역을 잠시나마 연결한 신성한 사면장이 되었다. 4. 에리만토스의 멧돼지. 에리만토스 산맥의 겨울은 혹독했다. 눈보라 속에서 울부짖는 멧돼지는 몸길이만으로도 성인 남성을 압도했고 상아 같은 엄니는 바위마저 깨뜨렸다. 헤라클레스는 멧돼지를 일부러 높은 고개로 유인해 무릎 높이까지 쌓인 눈 속에서 움직임을 둔화시켰다. 짙은 입김이 어우러진 찰나 그는 괴수의 뒷다리를 낚아채어 포승으로 묶었다. 멧돼지를 질질 끌고 미케네 성문으로 향할 때 으리스트스는 공포에 질려 청동 항아리에 몸을 숨긴 채 숨이 막힌다며 아우성을 질렀다. 멧돼지가 항아리 위로 으르렁대자 항아리는 심하게 진동했고 왕의 굴욕은 신화가 전하는 겁쟁이 폭군의 상징적 일화로 남는다. 5. 아우게이아스의 축사. 올림포스 신들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만큼 악취가 풍기는 축사였다. 삼천두의 소가 30년 동안 쌓아둔 분뇨는 인간의 힘으로는 치울 수 없는 산처럼 높았다. 헤라클레스는 물리적 노동 대신 알페이오스와 페네이오스 두 강의 수로를 돌려 하루 만에 축사를 시선했다. 그러나 아우게이아스 왕은 청소는 신들의 힘으로 이룬 기적이니 대가를 지불하지 않겠다며 약속을 어겼다. 격노한 헤라클레스는 훗날 전쟁을 일으켜 왕을 몰아냈고 이 사건은 그가 단순한 괴력의 영웅을 넘어 정의 실현자이자 전략가로 발돋움한 분수령이 된다.
6. 스팀팔로스의 새. 스팀팔로스 호수는 안개가 자욱하고 물가에 다가가기만 해도 철 깃털이 날아왔다. 괴조의 깃털은 창날처럼 날카로워 사람의 피부는 물론 갑옷까지 관통했다. 헤라클레스는 아테나가 준 청동 캐스터네트를 호수 기슭에서 요란하게 흔들었다. 굉음에 놀라 허공으로 날아오른 새들은 집단 혼란에 빠졌고 그 틈을 노려 영웅은 활과 돌팔매로 무리를 섬멸했다. 소음무기라는 당시로서는 전례 없는 전술은 전장에서의 심리전을 미리 예견한 명장면으로 회자된다. 7. 크레타의 황소 포세이돈이 미노스 왕에게 보내준 신성한 황소는 제물로 바쳐야 할 운명이었다. 그러나 욕심 많은 미노스가 약속을 어기자 신의 노여움을 산 황소는 광폭한 불꽃과 같은 기운으로 크레타 전역을 파괴했다. 헤라클레스는 맨손으로 황소의 뿔을 붙잡고 목을 꺾어 제압한 뒤 가죽줄로 네 다리를 묶어 배에 실었다. 하지만 미케네에 도착하자 으리스트스는 두려움에 이성을 잃고 황소를 방생해버렸다. 이 황소는 아티카로 건너가 마라톤의 황소 전설로 이어져 다른 영웅 테스스의 명예로운 서사에 불씨가 된다. 그리스 신화적 영웅 네트워크의 대표적 교차점이다. 8. 디오메데스의 식인마 트라케왕. 디오메데스가 키운 말들은 핏기 어린 이빨과 불길한 눈빛을 띠고 있었다. 그동안 수많은 건 여행자가 마국간 앞에서 뼈만 남은 채 사라졌다. 헤라클레스는 말들을 풀어 마국간을 아수라장으로 만들고 혼비백산한 디오메데스를 그대로 말대에게 던져 식인 광기를 스스로 맛보게 했다. 왕을 잡아먹은 뒤 잠잠해진 말들은 이내 굴복했고 헤라클레스는 말굽에 굳은 재갈을 물려 끌고 왔다. 미케네 성벽 아래에서 울린 거친 말발굽 소리는 으리스트스에게 다음번 모함은 차라리 포기하라는 무언의 경고였다. 9. 히폴리테의 허리띠. 아마존 여전사들의 여왕 히폴리테는 본디 전쟁의 여신 아레스가 준 황금 허리띠를 자랑으로 삼았다. 헤라클레스가 온전히 예를 갖춰 설명하자 히폴리테는 허리띠를 기꺼이 내주려 했다. 그러나 헤라는 변장한 상태로 아마존들에게 그리스 사내가 여왕을 납치하려 한다고 선동했고 결국 대규모 전투가 벌어졌다. 전황은 여왕의 오해 속 돌연사로 이어졌고 헤라클레스는 비통한 마음으로 허리띠를 수거했다. 이 과업은 힘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영역, 즉 오해와 감정의 전장이 존재함을 영웅에게 각인시켰다. 10. 게리온의 소떼. 에리튀리아 섬은 붉은 토양과 삼두개인 게리온이 다스리는 음흉한 땅이었다. 게리온은 양측이 오르토스와 두 머리 달린 지옥견을 거느려 무장을 공고히 했다. 헤라클레스는 아폴론의 조언에 따라 태양신 헬리오스에게 황금배를 빌려 지중해 서쪽 끝 오케아노스까지 단숨에 건넜다. 전투에서 그는 히드라 독화살 한 발로 세 개의 심장을 동시에 뚫어 게리온을 쓰러뜨렸다. 돌아오는 길 그는 지브롤터 해협 양안에 바위를 세워 헤라클레스의 기둥을 남겼는데 이는 여기서부터는 인간의 영역을 벗어난다는 경계이자 신화 속 대지바다 탐험의 종착선을 상징한다. 11. 헤스페리데스의 황금사과. 세계의 서쪽 끝 황혼의 정원에는 라돈이라는 거대한 뱀이 황금사과나무를 감고 있었고 아틀라스의 딸 ним프들이 그 빛을 지키고 있었다. 헤라클레스는 하늘의 짐을 홀로 떠받치며 고통받던 거인 아틀라스에게 거래를 제안했다. 사과를 따와주면 잠시 당신의 짐을 대신 지겠다. 아틀라스가 사과 세 알을 들고 돌아오자 헤라클레스는 오랜만에 어깨에 패드를 바로 잡아 드릴 테니 잠시만 하늘을 받아 주십시오라고 속여 다시 하늘을 아틀라스의 어깨로 돌려놓았다. 사과는 결국 아테나에게 헌상되어 올림포스로 돌아갔고 아틀라스는 다시 영원한 짐을 떠안게 되었다. 이 에피소드는 계약과 기지 그리고 불변의 운명을 교차시켜 보여준다. 12. 게르베로스 생포. 마지막 과업은 산자가 넘어서는 안 되는 경계, 저승에 도전하는 일이었다. 하데스는 무기를 쓰지 말라는 가혹한 조건을 내걸었다. 헤라클레스는 황금 가지를 멜리누에게 건네 하데스 왕과의 면담 허락을 얻고 스틱스 강에서는 배싹 없이도 카론을 설득해 건너왔다. 케르베로스와의 맞대결은 힘 대 힘의 난투였다. 괴견의 세 머리는 각각 불꽃, 검은 거품, 독침을 토해냈으나 헤라클레스는 쇠사슬 없이 뱀꼬리를 움켜잡고 목덜미를 졸라 서서히 무력화했다. 지상으로 끌려나온 케르베로스의 포효는 미켄의 전역을 뒤흔들었고 으리스트스는 두려움에 혼절하며 저 괴물을 당장 돌려보내라고 외쳤다. 헤라클레스는 약속을 지켜 케르베로스를 하데스에게 되돌려준 뒤 12과업은 비로소 완전 종결된다. 12과업을 통해 헤라클레스는 단순 폭력의 상징을 넘어 지혜, 헌신, 속죄, 연민을 체득한 존재로 성장한다. 그는 인간의 살과 뼈로 고통을 경험하면서도 그리스인들의 육체 정신의 이상적 통합을 구현했다. 헤라클레스 서사는 힘의 윤리와 속죄의 순례라는 모순적 주제를 한 몸에 담았다. 그는 타의에 의한 범죄자가 되었다가 자발적 응징과 셀프 리더십으로 구원을 이룬다. 현대 심리학에서는 이를 트라우마 후 성장의 상징적 모델로 삼기도 한다. 또한 각 과업은 환경 정화, 생태 균형, 모험 탐험, 코스모스 질서 등 인간이 직면한 다양한 난제를 은유적으로 제시하여 시대를 초월한 교훈을 던진다. 이 기록은 결국 한 영웅이 겪은 12번의 불가능이
우리 모두의 삶에도 반복적으로 등장한다는 사실을 환기한다. 매일의 싸움에서 우리는 각자의 사자 히드라 켈베로스를 마주한다. 그때 필요한 것은 초인적 근육이 아니라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겸허함, 지혜로운 전략, 그리고 끝내 실패를 딛고 일어서는 용기이다. 헤라클레스가 보여준 길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걸어야 할 자기 초월의 여정이자 우리가 언젠가 맞닥뜨릴 12가지 시험에 대한 가장 오래된 해답이다.